아직도 내신이 어려워? 내신은 역시 더국어 논술학원입니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과제물까지 정리 끝. 지금부터는 무엇을 해볼 것이냐면요.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 9월 4일 날에 뭐 해요? 모의고사를 봐야 합니다. 근데 이 모의고사가요, 상당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야. 왜? 우리 내신에서 이 모의고사가 같이 들어가는 학교들이 있고, 1학기 때는 내신에 들어가지 않았었던 망포고등학교에서도 이제 모의고사가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자료를 준비를 해놨는데요. 이 프린트는요, 혹시라도 영상으로 청취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한테 꼭 파일로 받아주시고요. 지금부터 오늘은 이제 윤혜정 교재도 소설 파트잖아. 그래서 윤혜정 소설 파트 끝낼 거거든. 근데 지금 이 환경 같은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자, 소설의 시점은 1인칭 시점과 2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 이러고 있기에는 너무 정말 금처럼 귀한 시간인데,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 2024년 바로 올해 3월 달에 고등학교 2학년 언니 오빠들이 봤었던 이 모의고사를 가지고 왔는데, 모의고사 푸는 시간 아니에요. 오늘은 모의고사 중에서도 문학 파트. 근데 우리 이제 시는 지겹도록 했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소설 파트, 소설을 2개를 가지고 왔어. 현대소설과 그리고 맞아요. 고전소설을 하나씩 가지고 왔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일단 10분의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39번부터 42번까지 있는 문제 쭉 한번 풀어볼 거고, 꼭 10분이라는 시간을 준수해 주셔야 됩니다. 풀어볼 거고,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랑 지문같이 맞춰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제한 몇 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0분 말씀드렸죠. 그래서 10분 타이머를 이렇게 맞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으로 보는 친구들은 영상 멈추고, 그리고 나서 10분 이후에 영상 다시 틀어주십시오.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우리 10분이라는 시간이 절대 부족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부족했으면 안 됐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모의고사 문제 풀 때 소설은 반드시 뭐부터 보자? 보기부터 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치? 여러분들이랑 다른 이유는 선생님이 요거는 이제 모의고사 시험지라서 그래요. 자, 그래서 42번의 보기부터 가야 합니다. 이 작품을 읽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미 넘겨서 보기를 보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나았을 것이라고 봐요. 작품 분석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930년대 경성에서, 자, 여기 봐봐. 이게 보기를 봐야 되는 이유인 거야. 가장 처음에서부터 무엇을 제시하고 있어? 그렇지. 시대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을 함께 제시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옆에다가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이 작품은 1930년대 경성에서 의 모습을 다룬 작품이래. 오케이? 자, 그러면 1930년대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만으로 생각을 해봐. 1930년대는 언제예요? 일제감정기죠. 자, 일제감정기에 경성이면은 농촌이야, 도시야? 도시지. 도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선생님, 솔직히 저 경성 어딘지 몰라요. 보기 읽어보면 답 나와요. 상품 진열창은 이 작품에서 중요한 제재가, 둘 다 흰색이잖아. 노란색을 주세요. 노란색. 상품 진열창은 당대의 인간 군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눠 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상품 진열창은 인간의 군상을 이분법적으로 그 안에 있는 상품을 향유할 수 있는, 상품 향유가 가능한 사람들과 상품을 향유할 수 있는 부류와 그렇지 못한 부류, 즉 상품을 향유할 수 없는 부류로 나누어 놓았다는 것이지. 향유할 수 없는 부류,
여기에서 나오는 인물들이 나올 땐 우리가 상품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인지 못 사는 사람들인지를 좀 나눠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쵸? 이러한 구분이 익숙치 않았던 아이는 이 작품에서 초점 인물이 등장하나 봐. 초점 인물 아이. 초점 인물이 있다는 것은 아마 3인칭 시점이거나 아니면 1인칭 관찰자 시점일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분이 익숙하지 않았던 아이는 도시 곳곳을 배회하면서 이를 자연스럽게 어떻게 한대요? 몸으로 익힌다라는 거야. 아이가 어리고 순수하고 세상 물정을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 인간 군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눠 놓는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가 않아. 근데 이제 본인이 살고 경험해 보니까 이런 것들이 몸으로써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부족한 것에 본능적으로 반응하게 된대요. 아이에게 부족한 게 있어. 근데 이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는 제시하고 있지 않지. 그럼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겠어? 본능적으로 반응한대. 의식하지 못했는데 무언가 내가 없는 건데 없는 게 있어? 튀어나간다던가 말소리를 낸다던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본능적인 반응을 보면 우리가 아이에게 부족한 것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가 목격한 것과 이에 대해 던지는 질문을 아이가 이제 경험하고 목격한 것을 질문을 던지는데 질문을. 근데 이 질문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 도시의 비인간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 이면 다른 면에 숨겨진 또 다른 면모를 나타내기도 한대요. 아이는 아이다. 그치? 잘 모르는 게 있으면 혼자서 막 계속 궁금해가지고 되뇌이고 질문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이의 질문. 이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도시의 비인간성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면에 다른 면모를, 숨겨진 다른 면모를 나타내기도 한데 여기에서 이제 눈썰미가 있는 친구들은 딱 보면 이 작품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은 여기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지. 왜? 도시의 비인간성과 그 이면의 다른 면모를 나타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비인간성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비인간성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응? 다른 것도 있겠구나.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요 본문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우스. 자, 본문. 요렇게 시작을 합니다. 앞부분 줄거리부터 볼까요? 저건 뭘까 하기 전에 앞부분 줄거리 먼저 봐. 한 아이가 경성에 있는 화신백화점, 자, 구체적인 장소를 제시하고 있죠. 화신백화점 진열장 앞에서 그 안을 기웃거리다가 쫓겨났어. 아이가 왜 쫓겨났을까? 백화점은 뭐 하는 곳이야? 물건을 사는 곳이지. 그치? 물건을 구매하는 곳인데 아이는 물건을 구매할 수 있을까?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진열장 앞에서 기웃기웃 거리다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쫓겨나게 된 것이지. 왜? 아이는 무엇이라고? 상품을 향유할 수 없는 부류, 소비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까 쫓겨난 거겠지? 그 정도 추론을 해줄 수 있지? 저건 뭘까? 아이의 눈은 또 쌍꺼풀이 졌다. 아이가 이제 저거 뭐지? 하면서 눈이 땡그레진 거예요. 과자깍들 하면서 이제 아이의 상큼한 턱 아래에서는 아직 여물지도 않은 거랭이뼈가 이게 울대뼈 얘기하는 거예요. 울대뼈가 몇 번이나 오르락 내리락 때 꿀떡꿀떡 막 침을 막 삼키는 듯한 모습이죠. 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했대. 4원 20전? 이거 뭐? 과자값을 보게 된 거야. 과자다 하면서 막 엄청 좋아했는데 4원 20전? 저거 한 가게? 하면서 이제 과자 가격을 보게 돼. 자, 과자 가격을 보니까 이 금액이 얼마나 큰 금액인지가 실감이 나는 거야. 아이는 멍청하니 있어서 10원짜리 두니풀 생각해 보았대요. 10원짜리 두니풀 생각해 보았대.
그리고 그 돈을 생각해보는 마음은 이내 꿈속같이 생기를 잃은 머리에서 지저분스러운 여러 가지 추억을 일으켰대요. 자, 아이가 과자값을 목격을 했습니다. 와, 과자값들 하면서 이제 과자값을 봤는데 거기에서 뭐도 보게 된 거야? 그렇지, 과자값의 가격을 보게 된 거지. 4원 20전. 4원 20전이라고 하는 큰 돈을 보게 되니까 아이가 이제 뭔가 이제 못 살 것 같은 생각이 들었나 봐. 그래서 생기를 잃은 머리에서 지저분스러운 여러 가지 추억을 꺼내보았다고 합니다. 지저분스러운 여러 가지 추억을 떠올려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저분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해본 것을 토대로 좋은 추억은 아니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부정적이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 가지 추억을 일으켰대. 하나의 일이 아니라는 거고, 그것이 추억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추억인데 지저분스럽다? 부정적이다? 이게 진짜 그리워서 추억인 건가? 아니면은 부정적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 이것도 한번 봐야겠죠. 한 달에 80전씩 석 달치 월사금. 월사금이라는 건 다달이 내야 되는 수업료를 의미해요. 다달이 내는 이 수업료였었던 월사금 2원 40전의 변통되지가 않아서 우등으로 6학년에 올라가긴 했으나 아이가 총명했나 봐. 우등으로 6학년에 올라갔대. 그렇지만 보통 학교를 그만두고 졸업했다 하지 못했다? 졸업하지 못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좆살값 무슨 소리지? 자, 좆살값 20몇 냥 때문에 아버지가 이제 장날 읒바닥에서 상처에 머리를 꺼트리고 뺨을 맞던 것. 자, 일단 자신에 대한 기억부터 떠올립니다. 과자값을 보고 지저분한 여러 가지 추억을 떠올리는데 첫 번째 추억은 무엇이었어요? 뭐가 없어서? 그렇지, 월사금이 없어 보통 학교를 그만두었다. 보통 학교를 그만둔 것.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이 한번 볼게요. 두 번째는요. 좁쌀값 20몇 냥 때문에 아버지가 장날 읒바닥에서 시장거리 앞에서 이제 상투를 끄틀리고 뺨을 맞던 모습이 떠올립니다. 그래서 여기 좁쌀값 때문에 장날 뺨을 맞은 아버지. 이건 또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또 있을까요? 아버지. 그렇지. 아버지 얘기하고. 그리고 또 누구 나와 이번엔? 어머니가 나와요. 어머니가 동생을 낳다가 후산을 하지 못하고, 후산이라는 것은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은 남은 이제 태반이나 이런 것들도 다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였었던 거야. 그래서 후산을 태반 만출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약값이 외상으로 걸려 있었던 상태여가지고 의사가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이 집은 돈을 받을 수 없겠군. 오지 않아요. 후산을 못해. 의사가 필요했으나 외상된 밀린 약값 때문에 약값 외상이 많아 의사가 오지 않았대. 의사가 오지 않은.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추억이었던 거예요? 돈으로 인한 부정적인 추억이었던 거지. 그치? 돈에 대한 부정적인 추억을 떠올리고 있는 것이야. 그래서 의사가 오지 않아서 그 결국 어떻게 돼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거죠. 그죠? 어머니가 돌아가심.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아이 입장에서는 너무 슬프지 않았을까요? 멀쩡하게 돌아가신 것, 아이는 눈물이 핑 어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울긋불긋한 과자값들이
극락에 가 있는 비단 옷을 입고 있는 어머니처럼 보였었대. 아이가 어려. 그러니까 엄마도 막 보고 싶고 눈앞에 어른어른 거리지. 엄마 마음속으로는 불러보았어요. 자, 여기에서부터는 아이가 보고 싶은 환상적인 장면인 거야. 현실이 아니야. 현실에는 어머니가 계셔야 하는 게 좀 안타깝지만 계시지 않아요? 그래, 걱정 마라. 내 너희 옆에서든 언제든지 봐줄게. 이 돈으로 뭐든지 사 먹.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자, 돈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뭐든지 살 수 있는 것. 이것은 현실과 반대되고 있는 상황이죠. 어머니가 계시지 않고 돈도 없고 뭐든지 먹고 싶은 게 있어도 사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 현실과 반대야. 현실이 아니라는 거야. 하는 소리가 아이의 귀에 또렷하게 들리는 것 같았어. 그래서 아이가 대답하듯이 어디? 엄마! 이렇게 했는데 하고 둘러보면 어머니는 간데없고 어떤 소리? 요란한 전차 소리만 귀를 때린다고 합니다. 자, 둘러보니까 어머니는 없고 전차 소리만 멍 하고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 전차 소리를 통해서 이제 현실을 자각하게 돼. 현실은 어때요? 돈도 어머니도 그리고 뭐든지 살 수도 없는 곳입니다. 알겠죠? 그 전까지는 약간 환상 같은 거지. 일종의 환상 같은 거. 그리고 환상에서 깨게 되는 거야. 현실을 인지하게 되는 거. 무엇으로부터? 전차 소리로부터였었다. 아이는 저는 몰라도 남북에 있는 다리 한쪽을 약간 절었다고 해요. 그건 발목을 삐인 것 때문이 아니라 힘에 붙인 먼 길을 여러 날 계속해가지고 걸어서 다리가 부었대. 발바닥이 부을 정도였었대. 그래서 아이는 궁색하게 살고 있어. 왜냐면 아이가 다리가 아픈데도 계속 쉬지도 못하고 계속 걸으면서 거처없이 계속 걸어가고 있잖아. 그렇지? 향방 없이 길 생긴 대로 따라 걸은 것이 탑동공원까지 갔대요. 탑동공원? 이 작품에서 분명히 처음에는 뭐 얘기했어? 위치 어디 얘기했어? 그치. 경성에 있었던 화신백화점 얘기했었는데 아이가 쫓겨나면서 계속 걷다가 어디로 갔대요? 탑동공원으로 가게 됐대요. 그치? 탑동공원으로 가게 됐다. 장소의 이동 이런 것들은 체크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팔각정이 조선어 독본에서 본 기억이 났고 공원은 아무나 들어가서 쉬는 데라는 생각이 나서 여기는 기웃거리지도 않고 바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화신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살 사람들만 올 수 있는 곳이지만 뭐 탑동공원은요 그런 거 없이 누구나 와서 쉴 수 있는 곳이라고 어린 아이의 입장에서도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바로 들어갔던 것이죠. 먼저 눈에 띄인 것은 누구야? 실과 장사들이래. 실과가 뭐야? 과일 장사들. 자, 과일 장사들이 이제 광주리마다 여러 과일들을 이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분이 뽀얀 포도와 배, 사과들이 수북수북하게 담긴 것들인 것이죠. 아이는요, 이거를 보고, 하나 먹어봤으면, 이렇게 생각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자, 탑동공원에 가서 과일을 딱 보자마자 하나 먹었으면 하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욕심은 미처 나지 않았다. 저게 오히려 먹는 거야? 그림 아니야? 가짜 아니야? 이런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저게 그림이 아닌가? 진열장에 놓인 게 아닌가? 하는 의심부터 났대요. 그리고 웬 양복한 사람이 그 옆에 돌아서서 기다랗게 껍질을 늘어뜨리면서 양복한 사람이면 어떤 사람이겠어?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우리가 인간의 군상을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지. 상품 진열장, 봐봐. 상품을 향유할 수 있는 부류, 이것을 A라고 표현하고 상품 향유가 불가능한 부류를 B라고 할게. 양복한 사람은 어떤 부류야? A인 거야. 상품 향유가 가능한 사람이겠지. 그 옆에 돌아서서 기다랗게 껍질을 늘어뜨리면서 사과를 벗기는 것과 그 밑에서 자기보다도 더 헐벗은 아이는
그 밑에 손을 벌리고 서가지고 과일 껍질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대. 이렇게 손 밑에 대면서. 이게 뭐 하는 거야? 쓰레기 치워주겠다는 거야? 자기는 그 껍질이라도 먹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상품 향유가 불가능한 아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헐벗은 아이는 B라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 껍질이 어서 떨어지기를, 그리고 땅에 떨어지기 전에 받으려는 눈과 입이 뾰족하게 섰는 거. 입이 이렇게 뾰족해지는 거 뭐야?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뾰족해지는 것을, 섰는 것을 보고야 모두가 꿈도 그림도 진열장도 아니라는 것을 아이가 이제 인지했다는 거야. 아, 이거 진짜구나. 실화구나. 이거 진짜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거야. 그리고 밭에 가서 양복 신사가 어석어석 이제 사과를 먹는 소리가 들리고, 양복 신사가 이제 사과를 먹고, 그리고 껍질을 질겅질겅 씹는 아이의 입을 보고 나서야 그제서야 무슨 생각이 들었대? 나도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지. 오케이? 처음부터 아이가 과일을 먹고 싶어 했어? 그건 아니야. 근데 이제 이거 꿈 아니구나. 그리고 이들이 과일을 먹는 모습을 보고 그제야 바짝 말랐던 입안에 침기가 서리고 목젖이 혼자 몇 번이나 늘름거렸대. 어떻게 하고 싶대?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는 생각하는 거야.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지. 자, 주위를 둘러보니까 배를 사서 깎는 사람이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고 해요. 이번에는 사과가 아니라 배가 나왔네. 배를 사서 깎는 사람이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아이는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지 못하며, 왜? 자기도 먹고 싶으니까, 그치? 아이는 뛰는 가슴을 진정하지 못하며 그리로 갔대요. 한 걸음만 나서면은 그 두껍게 벗겨지는 배껍질에 손이 이렇게 닿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깝게 간 건데요. 막상 아이가 거기까지 가가지고는요, 이렇게 손을 벌리고 있지를 못해요. 그러나, 아이의 손은 저도 모르게 앞으로 나가는 반대로 뒷짐이 젖었다. 오히려 손을 이렇게 벌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 못하겠다는 거야. 배껍질은 거의 칼에서 떨어지려는데, 아이의 뒷짐 젖은 손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다. 아이의 소극적인 행동이죠. 그래서 이런 일을 처음 해보는 것 같아. 되게 순수한 모습이야. 아이는 배를 깎는 사람을 쳐다보았대. 조선 두루마기에 빛낡은 메꾸모자를 쓴 어른인데 눈이 조그맣고 8팔자 수염이 달린 얼굴이다 라고 하면서 배를 사서 깎는 사람, 즉 상품 향유가 가능한 계층 A의 외양 묘사를 하고 있어. 자, 작품에서 외양 묘사가 나타난다? 그럼 모두 같이 오는지 생각을 해줘야 돼. 외양 묘사랑 더불어 이 팔자 주름이 아주 고집스럽게 닫혀 있었다라고 하면 성격을 같이 제시한 거잖아. 근데 여기에서는 성격은 같이 제시하고 있지 않아요. 성격 제시가 같이 오는지 꼭 여러분들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에서는 나타나 있지는 않다. 그냥 외적인 모습만 묘사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배고픈 줄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래, 그 껍질이라도 먹으라고 주었으면 하면서 아이가 막상 이제 손을 벌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배고픈 거 알고 먼저 줬으면 좋겠다. 진짜 어린아이들이잖아. 왜 아기들이 어려가지고 엄마 아빠가 먼저 눈치채고 먼저 뭔가 이렇게 어른들이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처럼 아이도 내가 배고픈 걸 먼저 알아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근데 그 사이에 8팔자 수염, 이 8팔자 수염이 한번 찡긋하면서 입이 열리더니 맑은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배의 한편 모서리를 덥석 물어서 베어버렸대요. 벌써 다 깎아가지고 이제 먹고 있는 거야. 아이는 깜짝 놀라서 그 사람의 발 앞을 내려다봤어. 그러니까 저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야. 저런. 아이는 소리를 지르면서 낭망하였대. 왜? 껍질이 이미 어디에 나뒹굴고 있어서 두껍게 벗어진 껍질이 그새 흙에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야? 그렇지, 8팔자 수염이었던 거지. 8팔자 수염이 널쩍한 구두발로 그것을 쥐득이고 있었고 작은 눈을 헥헥거리면서 이걸 바라고 있어. 이런 태도를 보였다는 거야. 그 작은 눈 어디 있었어? 조그만 눈. 이 작은 눈을 헥헥거리면서 이걸 바라고 있었어. 이러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멸시라는 게 뭐예요? 경멸하는 시선이야. 경멸하는 시선을 아이에게 보내고 있었대. 야, 참
기가 막히다. 아이가 그거 먹고 싶어 할 수도 있지. 지 먹을 것도 아니면서 일부러 못 먹게끔 그렇게 한 거잖아. 이게 이제 도시의 비인간성을 나타내는 행위가 될 수 있겠죠. 아이는 얼굴이 화끈거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물러선대요. 무슨 까닭일까? 아이가 지금 뭐해? 질문 던지고 있네. 물음. 아이는 낙엽이 떨어지는 백양나무 밑으로 가서 생각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자, 아이가 이동했어요. 어디로 이동해? 백양나무 밑으로. 이동해가지고 생각에 잠겨 있어요. 암만에 생각해도 그런데도 모르겠대요. 무엇을? 자기가 먹지도 않고 버리는 건데 남도 못 먹게 할 것까진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자, 아이의 질문이 나타낼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도시의 비인간성. 두 번째는 뭐라 그랬지? 그 이면의 다른 면모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야? 도시의 비인간성. 아이는 한참 까부러지는 정신을 이상한 소리에 다시 크게 뜨고 가다듬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그 이상한 소리가 뭐야? 키가 장승같이 커다란 서양 사람 남녀가 섰는데 남편인 듯한 사람이 벤또만한 도시락만한 이제 벤또 같은 걸 일제감정에 충분히 썼을 법한 단어잖아요. 그렇죠? 그럼 시대를 드러나는 단어가 될 수도 있겠죠? 도시락만한 새까만 가죽값을 안고 거기에 붙은 안경만한 유리알을 저한테 향하고 손잡이를 돌리는 것이었었대. 자, 도시락만한 새까만 가죽값 어쩌고 저쩌고 해서 손잡이를 돌린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지금 뭐 하는 거야? 카메라를 찍는 거지, 그치?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행위야. 사진을 찍는 행위를 이야기하는데 아이는 얼렁 일어서서 옆으로 봤대요. 옆에는 아까 그 아이 자기보다도 더 헐벗은 아이가 역시 어디선지 사과껍질을 한 움큼 들고 냥냥냥 이렇게 먹고 있었던 거야. 가만히 보니까 그 서양 사람들이 알지 못한 기계의 유리알은 자기와 그 애를 번갈아 향하면서 소리를 냈다라는 거야. 아, 우리를 찍고 있는 거구나. 그치? 이렇게 인지를 했다라는 거지. 아이는 지금 그게 카메라인지도 몰라. 그치? 카메라인지도 몰라. 처음 봤어. 몰라. 자, 그런데 그 아이들은 그게 활동사진 기계인 줄은, 그렇지. 사진 찍는 기계인 줄은 몰라. 그리고 이 사진을 찍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도 몰라. 이유는 그 서양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래? 그의 행복된 가족. 자, 행복된 가족이면 뭐겠어요? 향유, 이 상품 향유가 가능한 계층이겠지, 그치? 이들 사진 찍는 서양 부부들이 집에 가가지고는, 어머, 얘들아, 이거 봐봐. 이거, 내가 저기 동양의 한 미개국에 가가지고 어린아이가 있어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 미개인의 모습을 보렴. 길에서, 공원에서 과일 사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아이들이 껍질을 구걸하면서, 껍질 먹고 있는 모습이야. 어머, 안타깝지 않니? 이런 식으로. 가족들끼리 모여 놀릴 것일 줄 알 리가 없었대. 어떡하니? 안타깝지 않니? 이런 거는 아이들은 상상도 못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알 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그 알지 못하는 기계의 눈알이 자기를 쏠 때마다 왜 그런지 무섭대. 그 계속 낯선 기계가 나 이렇게 할 때마다 나를 쫓아오는데 무섭겠지. 그래서 일어나서 달아나려고 하니까 웃기만 하고 섰던, 자, 이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더라고. 선생님, 근데 이게요, 식민지 사회에서 식민지배를 당하고 있는 피지배민들의 삶을 언론에다가 다루려고 하는 촬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웃겠니? 얘들아? 웃겠어? 애들 그렇게 찍으면서 웃는 거야. 웃기만 했었던 서양 여자.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동정하는 행위에서 사진을 찍었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겠네요. 얼른 손에 있었던 빨간 지갑을 열더니 은전한 잎을, 지갑 안에서 여자가 은전한 잎을 던졌다고 합니다. 자, 은전한 잎을 던지니까 돈! 아이는 비수 같은 의식을 머릿속에 스쳐 지나자 나는 듯이 굴러가는 돈으로 달려들었대. 자, 비수 같은 의식이 머릿속을 스치자면 돈이다! 하자마자 달려들었대. 자, 이거 무슨 행동인 거야? 본능적인 반응. 그치? 돈을 보고 달려들었잖아.
은전을 보고 달려들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아이한테 부족한 것은 무엇이었던 거야? 당연하겠지만서도 돈이었던 거지. 자, 그러면서 오전 한 입에 달려든 것은 자기만이 아니었대요. 아이뿐만이 아니라 그 사과 껍질을 먹고 섰던 아이도 물론이었고, 웬 시커멓게 생긴 어른도 하나가 달려들어가지고 그 어른의 직가다비라는 건 옛날에 노동자들이 신었었던 두꺼운 신발을 이야기합니다. 직가다비 신은 발은 누구보다도 먼저 그 백동전을 눌러서 덮쳤다. 어른이 잡았네, 그치? 백동전을 덮쳤다. 직가다비 신발이. 두 아이는 힐끔거리면서 그 직가다비 실는 사람을 이렇게 쳐다본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돈을 밟은 직가다비 발의 임자는요, 의외로 우리가 돈을 이렇게 우리가 먼저 잡았어. 그러면 좀 내 거야! 약간 이런 게 바로 이렇게 꺼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기계를 틀고 섰는 서양 사람을 금세 달려들어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부릅뜬 눈으로 노리는 것이었다. 어라? 지금 직가다비 아저씨 뭐 한 거야? 분노, 화난 거야. 왜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노려보는 거지? 돈 준 사람들을 왜 노려봐? 이해가 안 되잖아. 돈 준 사람을 왜 노려봐? 그러니까 서양 부부는요, 이내 찔리는 게 있나 봐. 기계를 하는 채 돌아가지고 다른 데로 갔고, 이 사람은 그제서야 돈을 짚더니 무엇하고 중얼거리면서 한쪽 길로 보이지도 않게 팔매질을 쳐버렸대. 던져버렸다는 거야. 윙! 던져버려요. 본인이 가질 것도 아닌데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 가는 다르게 색다르게 빨리 쥐어놓고선 왜 던져버리냐는 거야. 그치? 자, 그러니까 역시 흘긴 눈으로 두 아이와 모여선 사람들이 둘러보는데 그도 다른 데로 어청어청 가버렸대요. 웬일일까? 웬 사람인데 심사가 그 지경일까? 자, 두 번째 질문이 나왔죠. 스스로 의문을 품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웬일일까? 웬 사람인데 심사가 그 지경일까? 아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는 거야. 끝내 작품이 끝날 때까지 아이는 알지 못했어. 무엇을? 자기가 가지지도 않으면서 남이 못 집어가게 하는 건 대체 무슨 심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것은 뭐가 아니야? 도시의 비인간성이 아니야. 피지배민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그리고 희롱거리, 유희거리로만 삼는 이들에 대한 A. 상품 향유가 가능한 부류에 대한 분노 그리고 경계야. 그렇지 않겠어? 우리를 유희거리처럼 생각하지 마. 아이들을 웃음거리로 생각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마음이었던 거죠. 그럼 이거는 2번이 되겠죠? 그죠? 자, 요렇게 되어 있었던 작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3번 같이 한번 볼게요.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서술자에 대한 내용 바로 나오잖아. 소설은 뭐라 그랬어? 얼마나 작품을 잘 이해했는지가 시험 문제 포인트라 그랬었죠? 자, 요 소설은 시점부터 구분해줘야 돼. 선생님이 초점 인물이 있다라는 건 3인칭 시점이거나 1인칭 관찰자 시점일 수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소설에는 시점이 4가지가 있잖아. 1인칭 주인공 시점, 관찰자 시점, 그리고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또 무슨 시점? 그렇지, 작가 관찰자 시점. 자, 주인공 관찰자가 있는데, 그리고 3인칭도 전지적 작가, 그리고 작가 관찰자 시점이 있어. 전지적 작가 시점은 전지전능한 신과 같아서 인물의 내면까지 알 수 있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1인칭도 인물의 내면, 자기 자신의 내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것은 작품 내부에 존재하는 서술자고, 3인칭은요, 작품 외부에 있는 서술자를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39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서술자가 교체하여, 서술자가 여러 명으로, 와, 이럴 수가. 교체할 수 있다라는 건 서술자가 몇 명이라는 거야? 여러 명이라는 거야. 작품 내부에서 일어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죠. 그리고 새로운 국면을 전환하고 있지도 않아요. 근데 이렇게 서술자가 여러 명에서 교체될 수 있는 작품이 있어요? 대표적인 작품이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죠. 난쏘공이라는 작품은 이제 1부, 2부, 3부로 나눠집니다. 이 1부, 2부, 3부마다 영호 등 인물의 시점이 이제 달라지고 있거든요. 서술자의 교체는 아니고, 서술자가 특정 인물, 여기에서 이 특정 인물이라는 게 우리는 소위 초점 인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구야? 아이의 심리. 대체 뭐야, 왜 저래? 이렇게 얘기하면서 엄마 보고 싶어 하는 마음, 의식의 초점을 맞춰서 서사를 전개하고 있다?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겠고요. 서술자가 간접인용. 다른 사람의 말을 가지고 오는 게 인용인데 그런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반복적으로 활용 없었습니다. 서술자가 동시적 사건들을, 동시에 일어난 사건들을 나란히 병치했대. 그렇지 않죠. 사건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자, 서술자가 자신의 체험을 진술하며 자신의 체험을 진술했다. 이거는 어디에서만 가능한 거야? 1인칭에서만 가능한 거야. 그렇죠? 1인칭에서만 가능한 것이며 작중 상황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드러내고 있다. 작중 상황에 대한 자신의 판단도 1인칭 시점에서만 드러낼 수 있죠. 선생님, 근데 자신의 판단은 주인공 시점만 가능하죠? 아니지. 무슨 소리야. 정신 안 차려. 주인공이랑 관찰자 시점 모두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당연한 얘기야. 모두 가능합니다. 40번 보겠습니다.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런 게 이제 작품 내용을 얼마나 꼼꼼하게 읽고 있냐라는 내용인데 1번 모든 교육으로 6학년에 진학한 아이는 월사금을 구할 수가 없어서 보통 학교를 그만두게 됐다. 졸업 못했다? 맞죠? 팔각정에 대한 기억은요. 팔각정에 대한 기억 어디서 봤대? 조선어 독본에서 봤다 그랬잖아요. 누구나 쉬는 곳이라는 생각 때문에 아이는 기웃거림 없이 탑동공원으로 들어갔대. 맞죠? 웬 양복 입은 사람 옆에서 자기보다도 더 헐벗은 아이가 사과 껍질을 받아먹는 것을 본 아이는 그제서야 허기를 느꼈어. 과일만 봤을 때 안 느꼈어. 맞아. 자, 아이는 남편인 듯한 서양 남자가 활동 남자 기계에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를 듣고서야 그것이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인식했죠. 뭐야? 저거 나랑 헐벗은 아이 찍는 거야?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지? 카메라인지는 몰랐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맞아요. 아이가 활동기계 사진의 유리알이 자신과 저보다도 헐벗은 아이를 번갈아 향하는 것을 보고 상대방에게 경쟁심을 느꼈다. 아동복 모델이냐고, 나 찍어주세요겠냐고. 절대 아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5번이 아는 것인 거죠. 오케이. 자, 41번. 아이와 관련지어 전차소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전차소리는요, 여러분들 현실을 자각하게 되었었던 전환의 매개 같은 것이었어.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났어. 어머니 안 계셔. 인지하게 해줬다고. 어머니에 대한 회상이 시작되지 않았죠. 끝났어요. 현실이니까. 그리고 그리움의 대상을 아버지로부터 그러지도 않았죠. 계속 어머니였어요. 어머니의 기굴한 삶의 원인이 뭐였어? 돈이었잖아. 돈이 없어서. 그깟 돈이 없어가지고 어머니께서 후산을 못해서 결국에는 의사도 오지 않고 결국에는 이제 멀쩡한 죽음을 맞았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그 근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머니와의 추억이 어린 장소 그런 곳은 나오지도 않았죠. 소개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어머니가 등장하는 환상과 상반되는 현실. 환상은 어떤 게 가능해요? 돈도 있고 먹을 거 원하는 대로 사 먹을 수도 있고 어머니도 계시는 거. 그 환상과 상반되는 현실. 다 없잖아. 돈도 사 먹을 수도 없고 그리고 어머니도 계시지 않고. 정답 5번이 되겠죠. 42번 볼게요. 보기는 아까 같이 분석을 했으니까 밑에 있는 선지부터 볼게. 적절하지 않은 것을 같이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4원 20전이나 하는 과자값을 본 후 수북수북 당긴 실과들에 대한 욕심조차 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아이는 상품의 향유가 불가능한 부류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치? 과일을 보고 저거 사 먹을까? 우리 돈이 있으면은 맛있는 게 보여. 그러면 저거 진짜야 가짜야 할 게 아니야. 맛있겠는데 이따 사 먹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아예 그런 생각조차 못하는 건 상품 향유가 불가능한 계층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아이가 바라던 배껍질을 8팔자 수염을 하는 어른이 널쩍한 구두발로 지니긴 것은 상품 향유가 가능한 부류가 누구였던 거야? 8팔자 수염이 그렇지 않은 부류였었던 아이를 멸시하는 경멸하는 시선을 보내는 것이 맞죠? 그거 도시의 비인간성을 보여주는 거 맞다 그랬잖아. 자, 3번 아이가 키가 장승 같은 서양 사람들의 활동 사진 기계를 보고 그들의 행복된 가정을 떠올리지 못한 것은 이들 가족과 자신 가족을 나누는 구분을 낯설게 여기기 때문이군. 말이 안 돼. 아이가 키가 장상 같은 서양 사람들의 이 활동 사진 기계를 보고 기계인 줄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그걸 보고 그들의 행복된 가정을 어떻게 떠올려? 이거 사진 찍어서 집안에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겠구나. 그래, 그렇게까지 유추를 못하는 게 이들 가족과 자신의 가족을 나누는 구분이 낯설게 여겨지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라는 거지. 그치? 아이는 저 기계 뭐야? 뭐지? 그들의 행복된 가족을 떠올리지 못하는 것은
뭐 당연히 못 떠올리지 않을까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배껍질 앞에서 주저하던 아이가 서양 여자가 던진 돈에서 비수 같은 의식을 느끼면서 달려드는 것, 아이가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었던 돈이었던 것이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 맞죠? 여기 써져 있습니다. 여덟 팔자 수염을 한 어른과 집가다 위반의 임자의 행동은 둘 다 이상한 행동이야. 지들이 가질 것도 아니면서 버려버리잖아. 그렇지, 고의적으로 버려버리는 행위였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행위는 아기가 이제 의문을 제기를 해요. 왜 그러지? 라는 의문을 제기해. 그래서 두 인물의 행동이 표면적으로는 유사하나 의도는 서로 다름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비인간성과 이건 누구의 행동에서? 여덟 팔자 수염에서, 그리고 나서 그 이면을 암시하는 것은 누구? 집가다비에서.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뒷페이지로 넘기면요. 선생님이 요것과 유사한 문제로 변형 문제를 냈는데요. 변형 문제도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10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0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어라? 응. 10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영상으로 보는 친구들은 영상을 잠시 멈춰주시고 10분 동안 뒤에 있는 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학원으로 전화 주세요.